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마음의 길잡이를 찾아서 책 속으로 들어가며 삶이 쿨함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쿨함이란 갑옷으로 무장하려는 젊은이들은 그래서 슬프다. 이 문장은 김혜남 작가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첫 장을 여는 강렬한 문구 중 하나야. 30이라는 나이,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젊음의 열정이 남아있는 그 미묘한 경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이 책은 그런 30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우리 내면의 고민을 들여다보게 해줘. 정신과 전문의인 김혜남 작가가 35개의 테마를 통해 30살의 불안, 사랑, 일,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내는 이 책은 단순한 심리학 서적이 아니라 마치 친구와 밤새 이야기 나누는 듯한 위로와 통찰을 선사해. 30살이라는 나이는 특별해. 20대의 풋풋함을 뒤로하고 어른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 순간 갑작스레 마주하는 낯선 감정들.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 이 책은 손을 내밀어 주는 든든한 안내차야. 책을 펼치면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얽히며 독자에게 다정히 말을 걸어. 예를 들어 저자는 자신의 언니를 잃은 아픔을 통해 사랑과 상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하고 동시에 그것을 보듬는 법을 배웠어. 자, 이제 이 책의 줄거리와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하나씩 풀어볼게. 책의 줄거리 30살의 방황과 성장.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는 30살이라는 나이에 초점을 맞춰 그 시기에 흔히 겪는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35개의 테마로 나누어 탐구해.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30살 방어 기제부터 점검해보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도 다시 사랑이 올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학이 30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각 장은 30살이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질문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 첫 번째 장,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이 장에서는 30살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혼란을 다뤄. 예를 들어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쿨함에 집착하는 이유를 분석해. 한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의 사례를 들어 그녀가 항상 쿨한 척하며 감정을 억누르다 결국 우울증에 빠진 이야기를 소개하지. 이 여성은 직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렸어. 저자는 이런 쿨함의 갑옷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지만 오히려 내면의 상처를 깊게 만든다고 설명해. 이 장은 우리가 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자신을 찾아갈지를 고민하게 해. 두 번째 장, 방어 기제 점검. 여기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탐구해. 예를 들어 피해자 증후군에 빠진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 남성은 직장에서 늘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끼며 동료들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었던 거야. 저자는 이런 방어 기제가 30살에 특히 두드러진다고 말해. 왜냐하면 이 나이에 우리는 독립과 책임이라는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끼기 때문이지. 이 장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줘. 세 번째 장,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장은 일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 예를 들어 저자는 한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줘. 이 사람은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 허무함을 느꼈어. 저자는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30살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지만 정작 자신의 욕망을 잊고 산다고 지적해. 이 장에서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욕망을 찾는 방법을 제안해.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며 휴식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4번째 장 내게도 다시 사랑이 올까? 사랑과 결혼에 대한 고민은 30살의 큰 부분을 차지해. 저자는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분석해. 이 여성은 연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 했고 결국 관계가 깨졌어. 저자는 이런 행동이 어린 시절의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며 피그말리온식 사랑의 위험성을 경고해. 즉,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사랑은 결국 파괴적이라는 거야. 이 장은 사랑의 본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깊이 고민하게 해. 5번째 장, 심리학이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 장은 30살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해. 저자는 30살이 성공과 사랑,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나이라고 단언해.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늦게 시작한 창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들며 30살의 뇌가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해. 또한 사랑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지. 이 장은 당신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며 독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핵심 메시지 30, 가능성과 성장의 나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30살이 비록 방황과 불안의 시기일지라도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의 시기라는 거야. 저자는 30살이 느끼는 혼란과 우울의 근원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1. 자기 이해와 수용. 30살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와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시기야. 예를 들어 저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나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해. 쿨함의 허상 벗어나기. 현대 사회에서 쿨함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지만 오히려 외로움과 공허를 키워. 저자는 진정한 나다움을 찾기 위해 쿨함의 갑옷을 벗고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라고 조언해. 3. 진정한 욕망 찾기. 많은 30살이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잊어버려. 저자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4. 사랑의 본질. 이해.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저자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 희망과 가능성. 30살은 젊음과 성숙함이 만나는 지점이라 새로운 시작과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저자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을 믿고 나아가라고 독려해.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저자의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들이야. 그래서 읽는 내내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돼. 시사점. 30살을 넘어 모두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이 책은 비단 30살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야. 10대, 20대, 심지어 40대 이상의 독자들에게도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면 자기 성찰의 중요성. 30살이라는 전환기적 나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의 인생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책에서 소개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 가능한 지혜야.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균형.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를 강요해. 저자는 이런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와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는 특히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줘. 관계에서의 공감과 배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수야.
저자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해. 이는 연애뿐 아니라 직장,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훈이지. 실패와 성장의 연결. 30살은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하는 시기야. 하지만 저자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해. 실수에서 배우고 그로 인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거야. 이 책의 시사점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특히 IMF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30살이 겪는 고충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들의 방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줘. 독자들의 반응. 위로와 공감의 시간.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어. 2008년 출간 당시 6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3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을까? 공감과 위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얻었다고 말해. 예를 들어 한 30대 독자는 막연히 느끼던 불안과 우울의 이유를 이 책이 명쾌하게 정리해줬다고 리뷰했어. 특히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장에서 위로를 받은 독자들이 많았지. 한 독자는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용기를 얻었다고 썼어. 자기 성찰의 기회.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어. 한 20대 후반 독자는 30을 앞두고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했어. 특히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에서 소개된 사례들이 많은 이들에게 자기 탐색의 계기를 제공했지. 실용적인 조언. 저자의 구체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많았어.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일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라는 조언은 많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어. 한 독자는 이를 덜어냈고 내 삶을 찾는 법을 배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 다양한 연령대의 공감. 비록 제목은 30살이지만 초중고등학생부터 4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 책에서 위로를 얻었어. 한 블로거는 초등학생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며 이 책이 세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심리적 통찰을 준다고 평가했어. 약간의 아쉬움. 일부 독자는 책이 2008년에 출간된 만큼 현대의 30대가 겪는 새로운 고민. 예를 들어 SNS의 영향이나 디지털 시대의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어. 한 리뷰는 2020년에 읽기엔 다소 올드한 느낌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 전체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따뜻한 위로와 실용적인 지침을 동시에 주는 책으로 평가했어. 특히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와 심리학적 통찰이 조화를 이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책은 30살이라는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삶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고민과 불안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줘. 읽는 내내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읽어본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책 속의 어떤 문장이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어? 아니면 30살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궁금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 댓글로 공유해주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거야.